민이 대량으로 발생했나? 그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암시하고요. 아리랑 술집은 지금 현실에서 겪고 있는 이 막 미칠 것 같은 삶의 중압감을 술이 없으면 어떻게 이겨갈까? 어떻게 보면 비겁할 수도 있겠죠. 술에 모든 것을 의탁하는 빙어 현진건의 소설 제목에 술 구원하는 사회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술이라고 하는 것이 한 개인의 터질 것 같은 삶의 중압감, 이것을 조절하고 밸런스를 유지시켜주는 아주 소중한 도구다 하고 하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뿐만 아니라 그 술집 테마 노래를 하는데 아리랑이라고 하는 민요 가락에 의탁해서 노래를 만든 것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앵화복봉은 뭐냐 하면은 조금 이따 노래를 이제 들으십니다만은 앵화는 사쿠라 꽃입니다. 봄에 벚꽃이 한창 폈을 때 서울의 창경원에서는 벚꽃이 만발했을 때 거기에 전등을 가설해 가지고 밤에도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창경원 밤 벚꽃 놀이, 한자 말로는 야앵 놀이였습니다. 야앵 놀이. 이걸 했는데 조선 총독부에서 창경원 야앵 놀이를 설치한 배경을 모르는 목매한 민중들이 조선 팔도 전국에서 모여들었습니다. 살아생전에 반드시 야앵 놀이를 봐야 한다. 이래서 막 갓쓴 노인에서부터 막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창경원은 온통 북새통이 되었습니다. 술에 취해서 막 가슴 삐뚤어지고 치마는 찢어지고 등에 업은 아이가 어디로 사라진지 막 물고 헤매는 어머니, 신발도 사라지고 이런 어떤 광경이 나옵니다. 어떤 세상인데 이렇게 뚱딴지 같은 도깨비 잔치에 우리의 관심이 쏠려 있나, 이것을 비판하고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창경원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된 것도 일제의 어떤 가락한 술책 때문이다. 창경궁이었던 궁궐을 일제가 개조하고 허물어뜨려서 궁을 원으로 바꾸고 격화시키고, 그리고 성스러운 궁궐의 마당에 일본에서 낙타, 코끼리 등 속의 동물들을 이렇게 갖고 와서 우리를 설치하고 동물들의 분뇨를 이렇게 막 그 궁궐의 마당에 막 도배함으로써 한국인의 존엄성에 무언가 먹칠을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을 왜 우리가 모르고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선술집 풍경, 망각에서 자포자기로 현실 도피로 술에 너무 심취하면은 이렇게 폐가 망신한다, 조심해라 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눅거리 음식점, 눅거리가 뭘까요? 눅이라고 하는 것은 동사에서 왔습니다. 지금은 잘 안 쓰는 말입니다. 눅다, 값이 눅다, 싸다라는 말입니다. 싸다, 저렴하다. 그러니까 눅거리는 아주 싸구려 음식점 골목 타운입니다. 그러니까 싸구려 음식들만 파는 곳에 몰려드는 사람들은 바로 서민들 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생존의 적극성과 건강한 식생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든 세상이라도 먹어야 산다 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고요. 계곡이 주사, 이기주의와 개인의 맹목적 저항.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자기 혼자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 그걸 비판하고 있고요. 전화일기라고 하는 노래 속에서는 3기 국어가 나옵니다. 일본어, 한국어, 영어 한꺼번에 막 혼합되어서 쓰이는데, 이 소위 제국주의 중심의 근대화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가라고 하는 어떤 암시가 들어있고요. 활동사진 강자. 활동사진 뭔지 아시겠습니까? 영화죠. 영화. 토키가 없던 무성 영화를 활동사진이라고 그랬는데요. 1930년대 후반 영화를 보러 부부가 갔는데 게리 쿠퍼라는 미국 영화 배우가 나올 때
아내가 너무 잘생긴 게리구포를 보면서 입을 막 벌리고 심취합니다. 그걸 보며 남편이 질투합니다. 또 춘희라는 영화를 보면서 남편이 또 그 여자 주인공 춘희에 대해서 막 너무 예쁘다라고 심취하니까 아내가 또 질투합니다. 에이, 우리가 이렇게 다툴 게 아니라 영화를 이제 보지 맙시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타국의 여인숙 30년대 후반이죠. 유랑민 떠돌이가 어떻게 해서 발생했나라는 걸 일깨워주고요. 오빠는 풍각쟁이 위기의 세상 속에서 가정의 단란함은 꼭 지켜가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들어있고요. 모든 기생전고, 기생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권번이라는 단체 속에 소속된 그러한 여인들이었는데요. 가련한 비운의 여인들이죠. 노래를 팔고 술을 팔고 몸을 팔던 여인들입니다. 식민지 사회의 극심한 변동과 타락상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30년대 후반에 나온 신접살이 풍경이라는 아주 재미난 노래가 있습니다. 신혼가정의 단란함인데요. 지금 21세기에 이렇게 결혼하는 신혼부부들 풍속도와 1930년대 후반에 가정을 새로 꾸려서 결혼한 부부들의 모습은 과연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서 볼 수 있는 재미난 노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혼명랑보도 마찬가지고요. 골목의 오전 7시 참 재미난 노래 오늘 하나 들으시겠습니다. 서울 시내 그 무슨 주로 종로 구간일까요? 아주 막 서울에도 북촌이 있겠죠. 북촌 한옥마을. 여기에 가면 아주 좁은 골목들이 많습니다. 무슨 팔판동이니 뭐 이런 통의동 뭐 이런 골목들. 여기에 골목골목을 누비면서 두부와 콩나물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행상, 수레를 끌고 판매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눈깔먼 노다지, 금광열풍이 불었습니다. 그 금광열풍은 세계적으로도 골드러시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런데 그 골드러시가 한반도에까지도 밀려왔습니다. 제국주의 통치자들이 한국인들에게 금광을 개발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라고 그렇게 허용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도 나도 금광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서 전국을 누볐는데요. 1만 명 중에 한 사람도 금광을 찾은 사람이 드물었습니다. 아주 드물게 아주 유명한 금광 개발자가 있었죠. 누굴까요? 조선일보의 창립자죠. 방응모. 조선일보를 만들었던 평안북도 정주 출신의 방응모. 금광을 평안북도 은산에서 찾아가지고 말하자면 1억 천금을 이루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그 어마어마한 돈으로 신문사를 열었고 여러 가지의 어떤 투자를 했는데 특히 일제 말기로 가면서 그 조선일보의 친일적인 행각은 막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단계까지 갔던 것이죠. 노다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금광열풍입니다. 금광. 노타치에서 온 말이거든요. 노타치. 미국인 금광주들이 한국인 광부들에게 금이 나오더라도 절대 함부로 슬쩍 집어넣지 마. 노타치. 여기에서 나온 말이 노다지였던 것인데요. 그 후로 노다지는 1억 천금을 대변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3단계는 담배집촌입니다. 식민지 시대에 담배를 팔던 길가의 구멍가게. 홍도야 오지마라 낙화유수 호텔 울며해진 부산항 찔레꽃 에레나가 된 순이 굿세어라 금수나 함경도 사나이 모른 차례 1957년도까지의 노래들이 다 담겨져 있네요. 어떻게 보면 이런 노래들의 변천 과정이 한국 가요사의 변모 과정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노래입니다. 타향이라고 하는 노래. 노래 가사를 이렇게 쭉 음미해 보니까 모르는 노래가 아니죠. 타향살이 몇 태인가 손꼽아 해요.
그러니까 이 노래 제목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타향살이인데요. 원래 음반으로 나왔을 때 제목은 타향입니다. 예전 노래들은 노래 시작의 첫째 대목이 노래의 제목으로 정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노래도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타향이었는데 나중에 타향살이로 완전히 바뀌었죠. 황성예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제목이 황성의 적인데 황성예터로 바뀌었던 것이죠. 이 부분은 작사가 김능인 선생. 그 다음에 이분은 작곡가 손목인 선생이 젊었을 때 모습이고요. 울산 출신의 가수 고복수 선생입니다. 노래를 일단 한번 감상해 보시죠. 같이 부르셔도 좋겠습니다. 타향살이 몇 년이나 분포화 되어버린 고향 떠난 10여 년의 청춘만을 애수에 찬 이 노래는 이 소리를 좀 더 키우자. 이때의 한거에 해외로 망명한 우리 딸애가 전체 화면이 안 먹히네요. 큰 화면으로 이렇게 화면으로 되는데. 됩니까? 예, 되겠습니다. 타향살이 몇 해였나 손꼽아 되어버린 고향 떠난 10여 년의 청춘만 늙고 애수에 찬 이 노래는 일제의 항거에 해외로 망명한 우리 딸애가 고향을 그리며 부르는 타향살이 고복수 씨의 등장입니다. 타향살이여 되는가 손꼽아 헤어보니 고향 떠난 10여 년에 잠시만 우편 같은 내 시대가 문자도 비 맞춰서 창문 열고 바라보니 하나는 이 너무 슬픈 노래를 불러서 그런지요. 고복수 선생의 노래가 이 타향살이뿐만 아니라 웬만한 노래가 다 슬픕니다. 그래서 이 당신 생애가 밝고 활기차게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은퇴하고 난 다음에 사업을 해도 실패하고 뭔가 하는 일마다 제대로 잘 되지 않고요. 뭔가 그냥 전부 실패하고 뭔가 이렇게 정리되지 않고 그러다가 1900
60년대 후반에는 서울의 종로 명동 부근에 다방을 돌면서 월부 책장수를 했다고 합니다. 대벌, 대망, 큰 대자가 들어가는 전집을 큰 무겁게 나이 많은 옛날 원로 가수가 그 책을 양손에 들고서 다방마다 다니면서 책장수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슬픈 이야기를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이운 애곡도 있고 타향이라고 하는 그 신보 소개의 제목들이 있죠. OK 레코드사에서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고복수이고요. 옆에 있는 사람은 고복수의 부인 가수 황금심 여사의 모습입니다. 타향이라는 노래 가사지이고요. 노래 가사가 실려 있고 제목이 있고 레코드 회사의 로고가 있고 음반 번호가 있죠. 이것이 인쇄된 것이 가사지인데 길에서 나누어 주거나 레코드 음반을 사가는 사람에게 기념으로 이렇게 주었던 것인데요. 이런 게 깨끗하게 한 장이 있다면은 한 장에 약 한 가사지 하나에 100만 원 좀 합니다. 골동품으로서의 그러한 거래가 경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울산에 만들어진 고복수의 노래비입니다. 울산시 병영동이라는데 만들어졌습니다. 한 가수가 이렇게 배출된 곳. 전주는 어떤 가수가 배출되었나요? 전주 출신의 가수. 저기 추갑석 시대의 태연. 송대관이 전주 출신입니까? 아니 전라북도. 전라북도 출신의 가수들이 제법 있죠. 오기태 씨도 있고 또 오기태 최갑석 씨도 있고 추갑석 한숙 김제. 그렇죠. 많습니다. 네. 두 번째 노래가 아리랑 술집 아까 말씀드렸죠. 눈물도 이리다오 한숨도 이리다오 사나이 일만 시름 술집에 던지고 잔속에 노래 담고 부르자 부르자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술집은 몇 kub이냐. 요 2절 가사가 보통치 않죠. 예전에 금열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이 음반을 만들어서 발표하기 이전에 조선 총독부 경무국 도서과에 반드시 원고를 가지고 가서 금열계에서 통과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대충 보니까 그 당시만 해도 아주 알뜰히 안 보고 1절만 보고 뭐 도장을 쾅 찍어주는 경우가 많았으니까 이 노래에 담겨있는 메시지가 2절에 숨어 있습니다. 세상에 알쏭달쏭 누가 알소냐. 좀 불온하죠. 알쏭달쏭한 세상을 누가 만들었는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비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부풍 작사 문호월 작곡으로 김봉명이 불렀습니다. 이부풍 선생은 애수의 소야곡을 작사한 분입니다. 본명이 박노홍입니다. 문호월 선생은 진주 출신인데 김천에서 성장을 했고 노들강변이라는 그런 대표 곡이 있죠. 아리랑 술집이라고 하는 음반의 사진인데요. 이거는 동영상이 없으니까 노래로서 직접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노래들이 많았던 그 시절에 민요 아리랑 가락의 한 소절을 활용해서 술집 테마의 노래를 만들었다는 것이 참 이채롭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뒤에 들을 노래가 많기 때문에 아리랑 술집의 1절만 감상을 해보셨습니다. 그 다음 노래가 바로 이 앵화폭풍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쿠라 노래. 이 가사가 범상치 않습니다. 충남 아산시 영인면에서 태어난 이 조명암, 본명이 조영출이고요. 1930년대 모더니즘 계열의 시인으로서 동아일보 신춘문예 당선자입니다. 이분이 시인으로서의 활동보다도 대중가요 작사가로서의 활동을 굉장히 열정적으로 했습니다. 700곡 가량의 대표적인 노래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히트곡이 정말 많은데요. 이 앵화폭풍이 38년도 군국주의 체제가 강화되던 그 시기에 나왔습니다. 가사를 잠시 보실까요? 여기도 사쿠라, 저기도 사쿠라. 창경원 사쿠라가 막 피어났네. 늙은이 젊은이 우글우글. 여기서부터 이미 뭔가 좀 심상치 않죠? 얼씨구 좋다 꽃시절일세 헤이 처녀 댕기는 갑사랭기 총각 쫓기는 인종연 쫓기. 인종연 쫓기도 뭔가 비판하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이 만들어서 공급했던 옷감이었죠. 밀어라 당겨라 잡아라 놓아라 혼잡한 광경이죠. 두둥실 흥흥 꽃이로구나. 일천간장 다 녹이는 꽃이로구나. 자, 2절에 보십시오. 낮에도 사쿠라 밤에도 사쿠라 영감 상투는 삐뚤어지고 마누라 신발은 도망을 쳤네. 나오죠. 영감 마누라 꼴 좀 보소. 호레비 사쿠라 쌍둥이 사쿠라 창경원 사쿠라가 막 피어났네. 철부지 친구들 웅성웅성. 동물은 동물들입니다. 신사 모자 찌부러지고 아가씨 치마가 쭉 찢어졌네. 이 아주 혼란한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노래를 한번 바로 창경원 야앵놀이의 8.15 광복 이후의 노래입니다. 저 모습입니다. 1960년대 창경원 앞에 이런 인파가 모였고요. 밑에 사진은 바로 그 앵화폭풍의 원곡 음반 상표인데 많이 찢어졌네요. 앵화폭풍을 한번 그 느낌을 감상해 보시죠. 그 당시에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통치자들은 이 사쿠라를 일본 정신의 어떤 상징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꽃이 질 때 그냥 꽃송이채 똑 떨어지는 그러한 깔끔하고 깨끗한 죽음 이런 상징성에 어떤 빗대어서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그 태평양 전쟁 시기에도 2차 대전 때도 일본이 연합군이나 미군에게 밀려서 마지막에 죽을 때에도 사쿠라 정신으로 그렇게 서로 죽이고 절벽에서 뛰어내리고 아주 그야말로 사쿠라같이 죽어간다. 깨끗한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그런 이렇게 의미 부여를 많이 했던 것입니다. 우리 한반도에도 진해 그 이충무공과 관련된 그러한 옛 설화나 역사가 서려 있는 곳에도
일본의 사쿠라를 많이 심어서 지금까지도 그 군항제가 이렇게 열리도록 하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 호남에도 전라북도에도 전주에서 군산 가는 그 일대가 벚꽃길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게 일제 때부터 그렇게 조성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벚꽃이 수명이 오래 가지 않아서 노쇠해가지고 꽃도 적게 피고 나무가 죽는 나무가 생기니까 예전에 전주나 군산 일대에서 살던 일본인과 그 후예들이 옛 추억을 생각해서 전군가도 일대의 벚나무 묘목을 새로 이렇게 교체하는 작업을 일본에서 이렇게 주도가 되어서 시도한 적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는 참 무섭고 소름 끼치는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그 워싱턴 DC죠. 거기에도 보면은 그 앞에 포토맥강 일대에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는 미국에 의해서 졌지만은 벚꽃 묘목을 엄청나게 제공을 해가지고 완전히 포토맥 강변 일대를 해마다 봄이 되면은 완전히 이렇게 일본적 분위기로 이렇게 바꾸는 일에 성공을 했다라고 하죠. 미국 전역에서 그 벚꽃을 보려고 몰려드는 그런 광경들이 있다라고 하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자, 선술집 풍경입니다. 술집에 모여드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한번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어중이라고 했죠. 그런데 구체적인 신분이 있습니다. 홀대 바지 입은 사람, 두루마기 입은 사람, 온갖 잡탕들이 다 모여듭니다. 2절에는 당고 바지 입은 사람도 있습니다. 당고 바지가 뭔지 아십니까? 허벅지는 크고 이 장단지 부분은 아주 좁게 만든 일본식 호수들이 입던 바지인데요. 나중에 노동자들이 입거나 일반인들도 많이 입었습니다. 단고 바지의 일본식 발음이죠. 방갓쟁이도 왔습니다. 자기 부모 상을 당해서 근신해야 될 상주인데 술집에 왔습니다. 초상을 치르고요. 있을 수 없는 풍경이죠. 그 다음에 고약구패가 있는데 곤약구패. 이미 술이 취해서 한 3차, 4차를 다니는 몸을 못 가는 사람입니다. 흐물흐물한 사람, 곤약구패. 그 다음에 조방꾼이 지금 안 쓰는 말입니다. 조방꾼. 어떤 사람일까요? 혹시 임재희 교수님 조방꾼 아시는지? 앞에서 저기 집 앞에서 저기 고객행하는 사람. 맞습니다. 술집이나 길거리 이런 데서 약한 남성들, 술 취한 남성들을 꼬드겨서 매춘굴로 인도하는 그러한 아주 못된 아이들, 조방꾼이라고 했습니다. 조방꾼. 네, 사창가로 인도해주는 그러한 아주 하층 부류들, 그런 사람들이 전부 술집에 몰려들었네요. 네. 여기 고약구가 나오네요. 고약구. 네. 고약구 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재미난 것이 술집에서 일하는 아이들인데 정식 기생도 아니고 작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는 산오리가 나오네요. 2절에서는 일선이가 나옵니다. 3절에서는 연화라는 아이가 나옵니다. 세 아이가 술집에서 일을 하고 있네요. 1938년도에 서울 장안의 술집 풍경을 한번 감상해 보시죠. 모여든다 모여들어 어중이 대중이 모여들어 볼때바지 두루마기 온갖 자판이 모여든다. 예 가노라 술 한잔 줘보라. 술 한잔 못해 곱빼기로 묻고 곱창회관 너번이 경속 있는 대로 다 부렸다. 얼마 좋다 좋아 선술집은 우리들의 파라다이스. 술 취한 술꾼들의 딸꾹질 소리를 들으실 수가 있었죠.
네, 실감 납니다. 그래, 술맛 좋다, 끝, 좋아, 끝, 좋아, 끝. 이 아주 또 하나 재미난 것이 그 선술집의 술꾼들이 먹던 술안주입니다. 곱창, 회갓, 너버니. 너버니는 너비아니. 예, 고기를 넓적하게 썰어서 이렇게 구이용으로 내는 것이고요. 2절에는 추어탕, 선지국, 뼈다귀국이 나오네요. 네. 그 다음에 보니까 뭐 매운탕이 좀 나오고요. 뭐 찹쌀 막걸리가 나오고 뭐 이렇습니다. 왁자지껄한 1930년대 선술집 풍경을 보았는데 하나 재미난 것, 기억할 만한 것이 바로 요 분입니다. 원산에서 활동했고 강원도 통천에서 태어났던 박영호라고 하는 극작가 출신의 작곡가입니다. 태평 레코드사 문희부장을 했고요. 이분이 작사한 만요들이 참 많은데 이분이 작사한 노랫말을 곡을 붙인 사람이 평안북도 개천에서 태어난 김혜송이라는 작곡가입니다. 천재입니다. 개성에서 고등학교를 마쳤습니다. 송도 고보를 졸업했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음악에 아주 심취하고 달동했습니다. 1920년대에 미국에서 재즈나 블루스 음악의 선풍이 있었죠. 뉴올리안즈, 시카고 혹은 이렇게 미국의 여러 지역에서 흑인 중심으로 일어났던 그러한 재즈나 블루스 그러한 음악의 장르가 1930년대 식민지 조선에서 김송규라는 사람이 이미 그 음악의 어떤 중심적인 운영을 전부 터득해가지고 대중가요에 활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그러한 사람이죠. 목포의 눈물을 불렀던 이난영의 남편인데요. 바로 미국의 음악에 능통했던 것 때문에 8.15 광복이 되고 미 8군 위문 공연을 발빠르게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6.25 때 인민군에게 납치를 당해서 북으로 끌려갔다가 결핵으로 북한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1956년도에요. 네, 그냥 재미삼아 사진을 하나 넣어봤습니다. 옛날 흐름한 선술집인데요. 전주에는 이런 선술집이 들어 남아 있습니까?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 선생님들은 술을 잘 안 다니기 때문에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우리 신형식 교수님은 좀 술집 범죄를 좀 아시는지요? 이런 술집들이 들어 있습니까? 뒷골목 술집들. 이것은 저 경상북도 문경에 있는 삼강주막의 예전 모습입니다. 지금 예전 주막의 모습이 남아있는 것은 삼강주막뿐이다라고 하는데 최근에 가보니까 그 삼강주막도 이게 다 허물어지고 그냥 지붕도 새로 씌우고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리모델링을 했는데 옛날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저거는 남아있더라고요. 건물의 벽을 허물지 않고 앞에다가 중요한 부분에 유리를 세워 놓았는데요. 왜 그것을 씌워 놓는가 하니까 삼강주막에서 일하던 주모가 일자무식인데요. 누가 와서 외상술을 먹었습니다. 술 한 주전자 외상값이 밀려 있잖아요. 이튿날도 또 외상을 먹었습니다. 무언가 기록을 해야 되는데 벽에다가 흙벽에다가 그냥 젓가락으로 줄을 하나 이렇게 그어 놓았습니다. 또 2개를 긋고 3개를 긋고 4개를 긋고 5개를 마셨으면 그 4개 위에다가 가로로 또 줄을 딱 쳐서 5개 외상 이런 식으로 벽에다가 표시해 둔 것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재미난 풍경을 보았습니다. 자, 룩거리 음식점 보시죠. 노다지 작사, 서길송 작곡, 이규남 노래인데요. 노다지라고 하는 것은 물론 본명이 아닌데요. 누구냐 하면은 바로 아까 이부풍 선생이 다른 레코드 회사에 선반을 낼 때 쓴 또 다른 필명입니다. 여러 가지 필명을 바꾸어 썼습니다. 아침 때가 되었으니 어서 들어오시오. 무엇을 드릴값이오 골라 잡으시오. 자, 재미난 것이 1, 2, 3절에서 1938년도에 서민들이 먹던 음식명이 나옵니다. 자, 지금과 무엇이 다를까요? 장국밥,
설렁탕, 육개장국, 비빔밥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 비빔밥은 막 전주가 가장 유명하겠죠. 2절에서는 빈대떡, 계피떡, 수수팥떡, 인절미가 나오고 3절에서는 녹두죽, 보리죽, 콩나물죽, 시래기죽이 나옵니다. 요 마지막 대목에서 메시지가 들어있죠. 하늘이 무너져도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절망적 상황이어도 먹어야 삽니다. 정말 어떻게든지 끼니를 굶지 말고 힘을 내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눕거리 음식점. 이부풍 선생이고요. 노래를 불렀던 이규놈 선생의 사진입니다. 충청남도 예산 출생입니다. 옛날 조선시대 후반이 아닐까 싶습니다. 19세기에 서양인 선교사가 찍었던 눕거리 음식점, 주막집 같은 데서 식사하는 광경들인데요. 작은 개다리 소반 위에 차려진 아주 보잘것없는 반찬과 국과 밥그릇인데요. 눈여겨보여 이렇게 돋보이는 것이 밥그릇이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밥사발이요. 네. 그리고 가사에 나오는 것들, 장국밥과 설렁탕과 비빔밥과 뭐 좀 다 있네요. 뭐 수수팥떡, 송편, 뭐 계피떡, 보리죽, 뭐 녹두죽, 뭐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나옵니다. 종류별로 한번 쭉 사진들을 이렇게 모아보았습니다. 이 눕거리 음식점의 곡조가 어떤지 한번 슬쩍 경험을 한번 해보시죠. 눕거리 음식점 모르겠나? 눕거리 음식점 눕이 따져요. 눕거리 같이 먹다 눕거리니까 노동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규놈이야. 녹음이 좀 혼합된 소리가 들어갔습니다만은 싸구려 음식점에 관한 그런 노래를 살펴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노래가 개고기 주사입니다. 제멋대로 행동하는 사람, 술 먹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이런 사람을 에이 저 개고기 이렇게 부르는 그러한 속칭이 있습니다만은 조명암 선생이 이가실이라고 하는 또 다른 필명으로 발표했던 노래 가사입니다. 정신 나간 사람,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사람을 풍자해서 만든 노래인데요. 그의 외모가 나오네요. 다 떨어진 중절 모자에 빵꾸난 땅꼬바지, 담배 꽁초를 피우고 있는 모습. 여름에는 동복을 입고 겨울에 하복을 입고요. 안경을 팔에 쓰고 냉소에 초쳐먹고 뭐 이런 식으로 마구 뒤죽박죽 살아가는 사람. 개고기라고 마구 이렇게 냉소적 호칭으로 불리는 사람인데 주사라고 하는 것은 그를 이렇게 그냥 계곡이라고 부르기가 나쁘니까 일종의 존칭을 써서 하급 관리의 명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계곡이 주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빵꾸난 당고바지 꽁초를 먹더라도 내 멋이야. 댓거로 밥 달랬어 댓거로 옷 달랬어 스디슨 막걸리 남았고 나여 토할 건지. 이래도 종로에서는 개고기 주사 나 몰라. 개고기 주사를 뭐야 이거. 술이 한 잔 이렇게 만취가 되어서 뭔가 천상천하 유아독존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개고기 주사라고 불리는 사람에 대한 풍자적인 노래였습니다.
김혜성의 모습이고요. 밑에 그의 사인이 있습니다. 김혜성이요. 이 참 우스꽝스러운 노래 또 하나 보십니다. 전화라고 하는 이 도구가 19세기 후반에 처음으로 도입이 되었죠. 고종 황제가